안녕하세요. 바른투자 커뮤니티 주식부지 양성소 멘토를 맡고 있는 이빨톡톡입니다. 오늘은 무슨 이슈가 있었죠? 어저께 미국에서 모더나라는 기업이 모더나인가? 아무튼간 이름은 이게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이 백신 기업이 임상을 발표를 했는데 임상 1상을 발표했는데 결과를 발표를 했는데 데이터가 굉장히 좋게 나왔다. 45명 중에 8명이 항체가 생겼고 이 부분들 때문에 코로나 종식에 대한 이런 기대감들이 반영을 하면서 글로벌 증시가 좀 강하게 튀는 그런 흐름들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 슬슬 과열 국면으로 가는 게 아니냐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추세가 진행이 계속 된다 그래도 우리는 이제 현금 대응 전략을 미리 잡아놓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대응을 해가면 될 것 같고요. 상승열이 얼마나 남아있다 이런 부분들은 지금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다만 여기에서 이제 기회 요인들이 하나씩 또 보일 수가 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미리 우리가 준비를 해갈 건가, 이 기회 요인을 그런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2020년 5월 19일 이제 화요일날 이제 제작을 했던 영상이고요. 오늘 제작한 영상이고요. 지금 진단 관련주들은 올라가면 버블이라고 보고 있고요. 많이 빠지면 저는 장기적으로 기회다라고 보고 있는 쪽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제가 가진 스탠스를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진단 관련주도 폭락이 나오면 나는 살 거다. 다만 지금은 굉장히 애매한 구간이다. 보수적으로 보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드릴게요. DNA 링크 103% 수익 인증해주신 회원분이 계셔서 오늘은 이제 진단 관련주들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0년후님이 103% 인증을 해주셨고요. 축하드리고 이렇게 자주 수익 인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할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 거죠. 오늘 절반 매도 했습니다. 나머지는 일괄 매도 사인 나올 때까지고 수익 감사합니다. 2,900원 매수가가 찍혀있고 5,990원에 절반 덜어 두셨네요. 보면 코로나 폭락 구간에 이것저것 잘 담아둔 10년후님. 10년후님 보니까 요 구간에 이제 담아둔 종목이 굉장히 많아요. 요 구간에 담아둔 종목이 굉장히 많은데 리딩 계좌는 이제 코로나 진행이 되기 전에 이제 추천에 나갔던 종목이고요. 10년후님 매수가는 코로나 폭락이 딱 진행됐을 때 그 구간에 요 종목도 담아두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저께 100% 수익 구간이 만들어져서 이제 절반을 줄여두고 보유하고 계시는 중입니다. 진단 관련주들이 단기 폭락이 오면 왜 기회라 보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일단 랩지노믹스라는 기업을 보면 일단 추정치가 이제 슬슬 나오고 있는데 이게 1,800억에서 한 2,200억? 여기에서 더 업사이드가 나올지는 이제 실적 부분들을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지금부터는 이제 완화되는 추세라고 보면 이게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죠. 지금 이제 매출이라든가 분기별로 시간이 지나갈수록 2분기, 3분기가 될수록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은데 올해 일단 추정치가 잡혀있는 부분들은 지금 1,800억에서 2,000억 왔다 갔다 근처라고 보면 한 순이익이 한 600억, 700억까지 찍힐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이제 단기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밸류를 다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만약에 꾸준히 우상향할 수 있다. 지금 이 구간에서. 그렇다 그러면 이거는 밸류를 20배, 30배 주는 게 맞죠. 근데 지금은 10배도 비싸다는 거예요. 왜? 내년 되면 50% 이상은 줄어들 가능성이 높거든요. 코로나가 잠잠해진다고 우리가 가정을 해보면 당연히 이 부분에 대한 수요는 많이 줄어들겠죠. 근데 기존에 이제 있었던 캡하든가 이런 것들은 다 이제 늘려놨을 거기 때문에 고정 비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내년 되면 또 이제 더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란 말이에요. 물론 근데 그런 부분들이 성장이 있었던 거기 때문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좋은데 지금 그럼 시총단을 보면 10배를 잡아놓으면 600억, 700억이 만약 올해 나온다고 가정을 해놓고 봤을 때 시총단이 그러면 6천억이 찍히면 어때요? 이거는 싸지 않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런데 그러니까 버블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왜? 내년에는 여기에서 이 600억, 700억이 나오는데 2분의 1로 줄어들면 이게 300억이 될 거니까. 또 만약 3분의 1로 줄어들면 200억이 될 거니까 지금 3,400억도 싸지 않단 말이에요. 왜? 내년에 줄어들 게 거의 확실시 되니까. 그렇지만 이게 우리가 생각을 해보자고 600억, 700억인데
내년에 2분의 1이 된다 그래도 200억이죠. 그러면 랩지노믹스라는 기업이 지금 주가가 28,000원 구간에서 15,000원 밑으로 빠져서 50% 밑으로 내려온다. 그럼 시가총액이 1,700억 단위거든요. 그러면 200억이 찍힌다 그래도 비싸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요 구간부터는 이제 매수 포지션이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한 번 더 빠질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테마적으로 접근한 물량들이 많겠죠. 개인 매수세들이 다 끌어올린 어떤 보면 종목이라고 보면 되니까 최근에 보면 외인이라든가 뭐 이거 수급 같은 게 좀 들어오고 하는 것 같은데 요런 것들을 이제 보고 들어오는 거라고 보여지고 단기성 자금이라고 보여주고요. 그러면 요런 부분들이 한 여기서 빠졌으면 이제 실망 매물들이 또 나오게 되면 폭락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겠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절대적 평가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15,000원 밑으로 들어올 때부터 이제 매수 포지션이라고 보고 있고, 요때 상황을 봐서 이제 추천이 나가서 거자리에서도 한 50%에서 30% 정도 더 빠질 가능성도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건 이제 투매가 시장이 좀 조정이 들어온다거나 지수가 좀 안 좋아서 투매가 한번 발생하고 하면 거의 올라가기 전 제자리까지도 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올라가기 전 제자리까지 온다 그러면 이건 완전히 절대적 평가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상승 여력이 뭐 200~300% 이상은 맞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15,000원 미만 구간대가 오면 일단 추정치들이 어느 정도 찍혀있는 기업들은 먼저 담아가는 게 좋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DNA 링크라는 종목이 오늘 보면 아까 이야기한 백신 이슈가 있으면서 피해주들이 막 급등을 하면서, 자, 이 진단 관련주들부터 해서 수혜주로 엮여있던 종목들은 다 급락하는 흐름들이 만들어졌어요. 근데 이 추세들이 이제 이어질지 어떻게 될지는 이제 지나봐야 알겠지만, 여기서 더 올라간다 그러면 이건 굉장히 좀 천천히 오래 빠질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게 되면 쉽게 기회가 안 올 것 같고, 자, 피해주들이 추세 흐름을 조금 이어가면서 흐름이 나오면 여기에서는 이 자리가 깨지고 뭐하고 하면 매물이 쏟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럼 단기 폭락이 한번 나오게 되면 좋은 매수 포지션이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래서 DNA 랭크라는 종목도 보면 여기에서 이게 빠져서 요 밑으로 빠지게 되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이 빠진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요런 종목들을 또 사서 오히려 이 진단 섹터의 비중을 늘려가는 포지션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EDGC라는 종목도 지금 보면 아직 이거는 이제 뭐 추정치라든가 이런 것들이 잡혀있지 않은 그런 기업들이기 때문에 이 관련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엮여있는 기업들이 많이 있죠. 자, 이제 실적을 눈으로 확인하면서 숫자로 확인하면서 기회를 잡아갈 구간들이 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장기적인 전망을 놓고 봐도 내년에는 무조건 안 좋을 것 같은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2분의 1이건 3분의 1이건 많이 쪼그라들 거라는 거죠. 매출이고 이익이고. 그런데 내후년에는 또 달라질 수가 있다라고 보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진단 관련 기업들을 장기적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이제 생각하는 이유는 보면, 이건 이제 우리가 코로나라는 이슈가 이렇게 불거지고 막 진단 관련 기업들이 진단 키트를 많이 전 세계에다가 팔고 할 때 우리는 담았던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뭘 보고 담았을까요? 그 부분에 대한 스탠스가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한국의 진단기기는 글로벌리 제대로 홍보가 됐죠. 이쪽에 대한 기술력이 인정을 받았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전 세계적으로 이 진단 관련된 기업들이 이렇게 마케팅이 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FDA부터 해가지고 여기저기 승인 절차 같은 것도 해서 수년씩 걸리는 거죠. 뭐 의료기기 관련된 것들도 마찬가지고 2년이고 3년이고 5년이고 걸릴 부분들이 한순간에 지금 모멘텀을 작용을 해서 코로나라는 어떤 거대 질병을 만나니까 전 세계적으로 거의 뭐 유행이 된 그 팬데믹이 된 그 질병을 만나게 되니까 승인 절차를 간소화해서 막 해주고 뭐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에서 기회를 만난 거예요. 다음에 또 이런 질병이라는 게 나오거나 뭐하거나 하면 어때요? 테마성으로 계속 움직일 수 있어요. 이제 앞으로. 이건 이제 뭐 수년 동안 또 10년 이상 이렇게 계속 반복이 될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런 테마적인 관점들에서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고, 그렇게 만약에 붙으면 때려야 되겠죠. 계속 붙어서 버블 국면이라 보여지면 계속 때리는 포지션들을 봐야 되겠지만, 코로나 이슈가 잠잠해진다 그래도 가을 겨울부터 다시 확산이 될 수가 있죠. 이럴 때는 테마적인 흐름으로 튈 수가 있어요.
이럴 때는 매도 보는 겁니다. 왜? 장기적인 성장 모멘텀이 아직 잡혔다라고 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꾸준히 이익이 성장하면서 숫자가 찍혀가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의 성장이 만들어져야 되는데 과한 거예요. 이번에 이게 과했기 때문에 이 버블을 해소하려는데 분명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시간이 걸리지 않고 중간에 급등 흐름들이 반복이 되면 계속 매도 사인이 될 거예요. 제가 이제 추천이 들어갔다가도 그런 급등 흐름들이 나오고 뭐하고 하면 계속 매도 사인이 나갈 거다. 왜? 재진입 포지션을 계속 줄 거기 때문에. 그 다음에는 자, 코로나 이후에도 이제 이런 질병들은 앞으로 계속 되겠죠. 그럼 이런 질병들이 이제 발생할 때마다 부각받을 수 있고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는 거죠. 자, 없으면 좋아요. 없어도 성장할 수 있는 기업이에요. 야, 이게 질병이라든가 전쟁이 나야지만 수혜를 보는 기업에 투자한다는 건 사실 투자 아이디어로도 좋은 부분들이 아닌 것 같아요. 왜? 질병이 생기기만 바라야 되잖아. 이런 기업들을 투자를 하게 되면. 근데 그런 게 아니고 암이라든가 치매라든가 화장품이라든가 자, 유전자 보통 진단 기업들이 다 유전자라든가 유전체를 활용한 기업들이 있고요. 또 항체를 활용한 기업들이 있는데 자, 항체 같은 경우는 요거는 조금 뭐라 그래야 되지? 확률이 떨어져요. 진단 확률 같은 게 떨어지고 시간이 오래 걸리고 뭐하고 해갖고 별로 볼 게 없고 이쪽 기업들은 유전자라든가 유전체를 활용한 이런 것들은 훨씬 유리하거든요. 그러니까 항체 같은 경우는 치료제에 좀 가깝고 이제 이거는 검사 쪽에서는 유전자 유전체 관련된 기업들이 좀 뭐라 그래야 되지? 시간도 빠르고 뭐 그런 부분들이 있거든요. 자, 이 관련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되게 많단 말이에요. 이제 테라젠 이텍스라는 기업은 보면, 자, 화장품 원료를 해서, 우리가 지금 보면 화장품 파는 거 보면 건성용, 뭐 지성용, 뭐 등등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서 이제 뭐, 화장품도 이제 분리해서 판매가 되고 뭐하고 하잖아요. 근데, 뭐 지성용 샴푸가 아니고 지성, 뭐 1, 2, 3, 4 해가지고, 자기 유전자 검사를 딱 해서, 자기한테 딱 맞는 제품으로 다, 그렇게 세분화시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영역들 이런 것들이 지금 기술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우리가 화장품만이 아니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기술 자체가 활용할 수 있는 활용 범위가 굉장히 넓기 때문에 앞으로 성장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최근에 보면 데이터 3법이 통과가 되면서 이제 이런 개인정보라든가 이런 것들을 기업에서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해서 어떤 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앞으로 굉장히 큰 성장 모멘텀을 가질 수 있다. 근데 이런 게 확인이 되면서 숫자로 보여질 때까지는 얼마나 걸릴지를 시간을 우리가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 이렇게 많이 이제 비싸지 않은 구간이 왔다라고 생각하는 구간에 이제 담아놓고 계속 공부를 하면서 추적을 해나가면서 포트폴리오를 꾸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 어떤 이슈가 지금 코로나라든가 이런 이슈 같은 게 붙어가지고 급등이 진행되고 뭐하고 할 때는 항상 때려서 다시 남고 때려서 다시 남고 하는 포지션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숫자라는 게 계속 장기적으로 긍정적으로 찍힌다 라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그런 모멘텀들이 잡히면 자, 매도를 최대한 줄이고 이제 보유해가는 포지션으로 바꿔야 되겠죠. 근데 그런 포지션들이 언제까지 나올지는 언제쯤부터 확실하게 보여질지는 아직은 불확실한데 제가 생각했을 때는 2, 3년 안에는 뭔가 그림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빅데이터를 활용한 사업들이 앞으로 굉장히 대기업들이라든가 여기저기서 투자를 많이 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이미 그런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고 IT 쪽에서는 이제 뭐 클라우드 쪽으로 기업 투자들이 많이 늘어나는 부분들이 보여주고 있고 투자가 늘어나는 게 결국은 뭐냐면 돈이 아래로 도는 거거든요. 돈을 많이 갖고 있는 기업들이 투자를 하게 되면 돈이 도는 거예요. 지금 뭐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 보면 뭐 아무것도 없는 기업들이 돈이 돌기 시작하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무지하게 많아지겠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사실 중요한 거는 이익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매출이 꾸준히 늘어나는 부분들이 중요해요. 그런데 지금 코로나라는 이슈로 붙어서
매출이 너무 급등을 했기 때문에 매출이 앞으로 쪼그라들겠죠. 1, 2년은 쪼그라들 가능성이 높겠죠. 이때가 이제 기회라고 보는 거죠. 그 이후부터는 우상향하는 어떤 사업 포트폴리오를 가지게 될 거다라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도태되는 기업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들이 그 도태되는 기업 이상을 해줄 거라는 거죠. 그런 부분에서 자, DNA 링크라는 종목이 이게 빠진다고 우리가 만약에 수익이 지금 구간 여기에 한 50%에서 70% 구간이 있는데 조금만 더 튀어주면 100%인데 자, 안 나오고 빠진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가 없고 이게 만약에 빠져준다 그러면 오히려 얘네들도 담아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원분들은 그렇게 편안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른 기업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쪽도 카테고리가 굉장히 넓어서 그 부분에 대한 공부는 앞으로 계속 해나가면서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겠죠. 버블이 너무 심하다고 생각되는 구간이 아니라 그러면 장기적인 관점에서 포트폴리오에 담아두면 다 해줄 섹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쪽 관련된 섹터들은 자, 조정을 기다려가지고 만약에 지금 같은 이슈로 이게 추세가 조금 진행이 되고 뭐하고 하면 투자자들보다 투기꾼들이 보통 가격들을 많이 떨궈주거든요. 이게 지금 구간에서 폭락이 이렇게 나와서 이 자리까지 내려오고 뭐하고 한다 그러면 이거는 투기꾼들이 다 만들어주는 가격이에요. 붙어있던 투기꾼들이 한꺼번에 매도 물량 나오고 옮겨가려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폭락들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투매 구간들이 만약에 나와준다 그러면 좋은 매수 기회가 될 것 같다. 그래서 그런 포인트들을 기다리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진단 관련주들은 폭락이 나오면 보는데 지금 자리에서 올라간다거나 지금 자리에서 관심을 가지는 거는 굉장히 리스크한 구간이다 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도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구간이 15,000원 밑으로 나오면 난 살 거다라는 거예요. 근데 15,000원 구간 때 올라가면 지금 자리에서 한 40%에서 50% 빠져야 됩니다. 근데 15,000원 구간 와도 여기에서 사도 50% 더 빠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15,000원에서 50% 더 빠지면 7,500원까지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이 위에서는 70%도 빠질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70% 빠져줄지 아닐지를 모르기 때문에 50% 정도 지금 구간에서 빠져주면 난 담겠다는 거예요. 더 빠져주면 여기서 추가 매수 좀 해주면 되니까 추가 매수 못 해주면 그냥 들고 가면 되는 거고요. 상황에 따라서 그러니까 지수 흐름이라든가 이런 상황에 따라서 어떤 이슈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서 수급이 이동하는 흐름들의 이런 기회들이 계속 만들어지는데 자, 이거를 밸류라든가 성장 모멘텀들을 볼 때 어떤 관점에서 우리가 이걸 바라봐야 되는지 이런 시각들이라든가 창의적인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해요. 투자를 하다 보면. 중요하다기보다는 그런 부분들을 생각을 자꾸 해내고 해야 투자 기회들이 잡히게 돼요. 그래서 지금 유튜브 그냥 시청자분들도 우리 회원분들도 그런 쪽으로 자꾸 지금 변동성, 지금 사서 이게 빠지면 어떡하지, 사서 올라가면 어떡하지, 이런 걸 신경을 쓰지 말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이게 리스크한 구간인가 리스크하지 않은 구간인가 그런 부분들을 체크를 할 수 있는 그런 거를 좀 깨우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산 구간에서 50% 빠질 수 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야, 그럼 이거 빠져야 사지라고 생각을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안 빠지고 올라가면 어떻게 돼요? 자, 50% 빠지면 견디면 올라올 거라고 생각하니까 사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서 안 빠지고 그냥 올라가게 되면 50% 빠질 수도 있으니까 안 사야지 하는 사람들은 이런 기회를 잡아내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야, 지금 자리에서는 왜 안 사냐? 50% 빠진 다음 지금 자리까지 올라오는 거는 오바라고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50%까지 빠진다 그래도 여기서 쉬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데 이렇게 올라오면 또 때려야 되는 구간이니까. 지금 구간은 때려야 되는 구간이라는 거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지금 올해 랩지노믹스라는 기업이라든가 CGN도 마찬가지고 자, 이게 올해가 다 지나봐야 이게 숫자가 확실하게 찍히겠지만 600억, 700억이 찍히면 이 찍힌 거에 올해 보는 거는 50%를 디스카운트해서 마이너스 70%를 디스카운트해서 봐줘야 되는 거예요. 200억에서 300억을 봐줘야 되는 게 맞다라는 거죠. 그러면 내년에는 예를 들어서 밸류를 이익 밸류를 20배, 30배 받는다는 거, 퍼 기준 30배, 20배 받는다는 거는 이건 뭐예요? 내년에도 내후년에도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는 기업들이 밸류를 이렇게 바꿔가는 거예요. 내년에 안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확률이 높으면 절대 이 밸류를 받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총이 3,400억이지만 싸지 않은 거예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사상 최대 실적이 나왔을 때 보통 장기 고점이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라고 보면 됩니다. 어떻게 설명이 잘 됐는지 모르겠네요. 그러니까 DNA 링크 이 종목을 갖고 계시는 회원분들은 지금 리딩 계좌 보니까 한 30% 정도, 30%에서 40% 정도 수익 구간인 것 같은데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 되겠죠, 회원분들은. 근데 만약에 이 종목이 내려온다고 신경 쓸 필요 없이 이 종목이 내려와서 만약에 다시 제자리 되면 아까 이야기했던 요 관련 섹터에 있는 다른 종목들을 편입할 수 있는 기회가 올 거예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수익을 많이 만들어주고 하게 되면 어때요? 자, 줄여가는 포지션들을 봐야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양방향 포지션을 잡아놓고 대응을 하면 될 것 같다. 그래서 진단 관련주들은 자, 폭락을 기다리고 있다. 폭락이 나오지 않으면 자, 1년이고 2년이고 더 기다릴 거다. 왜? 올해보다 내년에 안 좋을 거고. 그런 부분들이 거의 확률이 90% 이상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자리보단 밑에서 살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높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기다리는 거죠. 지금 자리보다 밑에서 살 수 있는 기회가 잘 없을 것 같다.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다 하면 장기적으로 좋다고 생각하면 지금이라도 사야죠. 그런데 내년에는 올해보다 안 좋을 게 거의 확실시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급하게 살 필요가 없으니까 지금 자리에서는 편입을 안 보는 거고요. 자,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을 보면 처음에 제가 이제 사인을 드린 게 이때는 이제 실적 추정치 같은 게 아예 안 나오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요 자리에서 이제 절반 매도 사인이 들어왔어요. 절반 매도. 그쵸? 갖고 계신 분들은 절반 줄여놓고 보세요. 그리고 여기 구간, 여기에서 EDGC 같은 경우도 여기에서 절반 사인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이렇게 될지 안 될지 모르니까 여기에서 이제 일괄매도 사인이 들어갔고 랩지노믹스도 여기에서 일괄매도 사인이 들어갔어요. 자, 일괄매도 사인이 들어갈 때는 자, 이게 다시 여기서 더 올라가더라도 이 자리보다 밑에 살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되는 구간에 보통 저는 이제 사인이 들어가거든요. 자, EDGC 같은 경우는 거기서 단기적으로 더 상승이 나왔지만 지금 보면 자, 우리가 일괄매도 했던 그 자리 군방에 있는 거고요. 요 자리에서는 진입 포지션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요렇게 좀 밀려주는 흐름들이 지금 자리보다 한 50% 60% 정도는 더 빠지는 구간에 나와야 이제 편입 포지션들이 이제 나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런 흐름들이 나오기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여기서 만약에 다시 반등이 나와서 더 움직이면 이 고점을 넘어가든 어쩌든지 간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갖고 있는 다른 종목들이 또 올라가 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쪽에서 차익 실현하고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구간에 올 때까지. 그리고 추정치라든가 전망이 바뀌게 되면 거기에 맞춰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투자를 우리가 생각을 할 때는 어떠한 종목이라든가 섹터에다만 놔서도 안 되고, 오늘 같은 경우도 보면 자, 우리도 이제 헬스케어 비중을 좀 갖고 있다 보니까 헬스케어 종목들은 많이 빠졌지만 지수는 이제 계좌는 올라갔잖아요. 헬스케어 종목들은 많이 빠졌지만 계좌는 올라갔단 말이에요. 왜? 다른 쪽에서 상승한 종목들이 많이 있었으니까. 이런 순환매 흐름에 따라서 계좌 변동성이 너무 커지는 걸 방어하기 위해서 섹터별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놓고 그 안에서의 개별 이슈라든가 밸류에이션에 대한 그 매력이 있는 쪽에다가 베이스를 깔아놓고 항상 기회를 기다리는 포지션들을 보는 거예요. 자, 매도를 기다리는 포지션, 그리고 매수를 기다리는 포지션들을 함께 생각을 하면서 투자에 임해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방송 마무리하겠습니다.